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호승 대표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 없으실 텐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학과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준비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도 주관이 듬뿍 담겨져 있는 방송임을 말씀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없을 때 변경 방법입니다. 자, 오늘의 시작은 한 학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편차 28.2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일반고 친구였습니다. 평균 등급은 3.02 등급이었고요. 20 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보니까 어느 한 과목 잘하는 과목이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환경공학과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광운대, 가천대 등을 지원했고요. 결국에는 경희대 빼고 다 붙어서 건국대를 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던 이 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를 꾸미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가장 중점을 두려고 그리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학과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환경공학과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인서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서울의 환경공학과는 학과가 많이 없었고 건설환경공학과와 사회환경공학과 등이 더 많이 선발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수행평가 모두를 건설환경공학과랑 사회환경공학과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3.02 일반고 친구가 건국대에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건국대학교의 사회환경공학부의 로드맵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미적분 잘해야겠고요. 물리 잘해야겠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잘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네요. 저 내려가다 보면은 건설 재료도 보이고요. 유체역학, 재료역학 이런 것들, 환경도 보이고요.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운대학교의 환경공학과입니다. 폐기물, 상하수도, 대기오염, 환경오염 평가, 에너지공학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전공 로드맵을 비교하여 가장 겹치는 활동을 그 친구의 생활기록부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질역학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 방지 설계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활동도 했고 환경 미생물학에 대한 실험도 생활기록부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공학에 대해서도 지하공간공학을 공부하여 생활기록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학, 화학, 지구과학 등 기본적인 점수들이 올리진 못하더라도 유지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했고요. 그 결과 자신이 받은 성적보다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중간고사 이후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저를 찾아온 친구였는데요. 환경공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학을 더 높이고자 학과를 변경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 가능한 학과를 찾기 위해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준비한 학과와 내가 갈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적은 좋지 못한데 학교를 내리기는 싫으니 그럼 내가 준비한 학과보다 낮은 게 어떤 게 있나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한 3년치 교과 입결을 먼저 보아야 하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면 지금 명지대 교과 같은 경우는 1.88에서 2.0 사이, 국제통상이 2.06에서 2.19 정도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런데 종합 전형도 그럴지 한번 보면 종합 경영은 3.13에 3.23까지, 국제 통상은 3.89에서 4.64까지입니다. 물론 특목고에 살짝 유입이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국제통상보다는 경영이 인기도 많고 컷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제통상학과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봐야겠죠. 다음은 경영학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국제통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 유사한 로드맵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이런 것들은 경영학과랑 국제통상학과랑 글로벌 경영학과랑 비슷한 내용들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보니까 회계 원리도 배우고요. 운영 관리도 배우고 마케팅 배우고 또 파생 상품 배우고 인적 자원 배우고 경제학 배우고 해외 조사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즉 경영에서 배우는 거나 국제 통상에서 배우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서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회계 배우고요. 이 비즈니스 배우고요. 데이터, 시장조사 배우고 다국적 기업 경영 배운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경영을 준비했는데 국제통상학이나 글로벌 경영학도 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주황색 스티커에 관련한 활동들이 3학년 활동에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생기부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활동은 전공 관련 학과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합격생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꿈을 가진 친구처럼 보이시나요? 일단 본인이 했던 모든 활동들, 혹은 의미 있게 했었던 활동들, 아니면 난 별로 학교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시켜서 한 건데 생기부에 들어간 것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즉 생기부를 분해해 보는 것이죠. 저는 한 학생의 생기부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분리수거, 뭐 리더십 발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지만 번역 봉사했다고 하고요. 독서는 뭐 특종 경쟁하는 언론이 얼만큼 공정한지 보고서, 뭐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방식의 궁금 후 보고서, 뭐 세계 난민의 날, 뭐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 꿈과 생기부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친구 원래 정치외교학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내가 정치외교에 관한 혹은 정치외교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무슨 활동을 했던 거지?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리더십도 있고요. 영어도 잘해야 되니까 번역 봉사도 있었고요. 국제정치 해야 되니까 국제관계 중요성도 파악했고요. 외국에 관련된 거니까 동서양의 마스크 착용 관점도 했었고요. 국제적 연대 필요성도 공부했고 현대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해봤네요. 정치외교학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은 지금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의 생기부를 정리한 게 이런 거라면 저는 조금 더 다른 시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요. 우리 친구는 동아리 시간에 가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봤고요. 청취자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기획 의도를 공부하고 교육방송을 조사하고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특종을 경쟁하는 언론이 얼만큼 공정한지 보도 방법도 공부해봤고요. 기획 의도의 연장선으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방식의 궁금증 후 보고서도 했습니다. 또한 TV 시청이 고등학생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해봤고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똑같은 학생이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진학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왜 무슨 미디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관심만 가진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생기부겠지요. 그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 보아야 될까요?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 중에서
꽤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숙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너 경영학과 가고 싶을 거야. 그래. 너 경제학과 가고 싶을 거야. 근데 널 왜 뽑아야 돼? 너는 왜 경제를 가고 싶어 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말해줘. 라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 위에 같은 학생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시키고자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외국에도 알려서 세계 환경을 미디어로 알리는 사람, 캠페인을 진행할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율활동에서 환경 오염 영상 제작을 해보고 실제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이것을 통해 미래 예측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혼자 쓰레기 줍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기획 의도라는 것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준다면 3학년 때 활동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 활동들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최대한 많은 활동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즉, 저는 본인이 진로를 위해 노력한 활동이든 그렇지 않은 활동이든 거미줄처럼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서 어떤 무의미한 활동을 유의미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정치외교학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학과를 변경하기로 했고, 그렇게 준비한 결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인기학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진다고 생각했었지만, 영어 성적이 낮았고 왜 정치 외교를 하고 싶은지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변경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학과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2등급 중후반부터 5등급 사이에서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1등급과 2등급 초반의 대학에서는 다소 유의미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등급 중후반부터 5등급 사이의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딱 전공에 맞기 어려울 수 있으나 1등급, 2등급 극초반 학생의 경우는 3년 동안 하나의 학과를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1등급 대학생들의 싸움에서 내신 성적은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닙니다. 가령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에서 1등급 극초반은 누구나 가지고 오는 점수일 테니까요. 그래서 1등급 대 학생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곳이 있으면,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성적을 유지했다면 그 학과를 쭉 이어나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등급 중반까지의 학생들도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다면 계속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중반 정도다, 그리고 인서울을 무조건 하고 싶다, 혹은 대학을 높이고 싶다면 첫 번째, 나의 생활기록부를 잘 분석해보고 틀어질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튼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학과, 진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자면, 그럼 어떤 과목의 성적이 안 나올 시 학과를 변경해야 될까요? 그건 학과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의 점수가 좋지 않을 때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이수 과목 대입 전형 방안 연구표입니다.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해야 되고 물리랑 화학을 잘해야 된다고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의 경우는 경제와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화학공학과는 수학 그리고 화학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다른 과목들은 다 잘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음영 표시된 과목만 못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수학만 잘해. 나 수학만 짱이야.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과가 어울릴까요? 라고 한다면 수학과, 물리학과, 정보보안, 나노, 전자물리학과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수학 엄청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용수학, 경제수학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화학과나 생명과학 정보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음영 표시된 검은색 선택 과목이 전부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다 잘하진 못하더라도 두루두루 잘하는 친구가 좋아 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수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랑 여기 나와 있는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어울리는 친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한다면 수학과는 수학 못하면 절대 못 감. 하지만 여기는 갈 수 있겠죠? 왜? 두루두루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부분들이고요. 또한 경쟁률도 무시할 수 없는 합격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산업경영공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전기전자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봤죠. 하지만 정보통신공학과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죠. 하지만 조선해양공학과 준비하는 친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 어떤 학과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계공학과를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서 해양공학을 조금 추가한 학생이 선발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기계공학과를 준비하는 친구가 써도 괜찮습니다. 2022년 인하대학교 인하미래인재전형에서 16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경쟁률이 공대에서 가장 적은 4.8로 나와 있고 최종 등록자 컷은 3.44, 3.93으로 가장 낮습니다. 어떤 학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무선통신, 광통신 등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일부를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어찌 보면 반도체, 직접회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다 갖추고 있는 전자전기공학과랑 똑같이 준비를 해도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학 라인 짤 때 저기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안 갈래. 찾아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찾아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덮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야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머님들 무작정 성적 잘 나오길 빌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먼저 파악해보고 어디로 빠져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진짜 커리큘럼을 어머님들께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가 3등급 때라서 나 인하대 못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조선해양공학과로도 빠질 수 있겠구나 로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전자전기야 근데 내가 3.0등급이야 그럼 요거 세 개 중에서 어디가 더 유리할까 나에게? 인원수 보이십니까? 오히려 더 많이 뽑는 학과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니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 두 개의 학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학과 무엇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파이썬 배우고요, C 언어 배우고요, 프로그래밍 배우고요. 이산수학도 배우고 여기 있네. 이산수학 배우고요. 보안 배우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료구조 배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떤 학과인지 볼까요? 파이썬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하고요. C 언어 있나? C 언어 있네요. 그리고 이산수학 있네요. 그리고 인공지능 있네요. 정보보호도 있네요. 알고리즘 있네요. 아까 자료구조 있었는데 여기 자료구조도 있네요. 왼쪽은
휴먼지능공학과이고요. 오른쪽은 컴퓨터과학 전공입니다. 같은 학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학과를 준비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입교해 볼까요? 어떤지 볼까요? 휴먼지능공학과, 컴퓨터과학과 모두 15명 동일하게 뽑습니다. 근데 경쟁률 어떤가요? 7.33, 여기는 12.27, 거의 2배 차이 나죠? 입교해 볼까요? 컴공은 3.24, 3.35고요. 휴먼지능은 3.6, 3.78 나옵니다. 만약 3.7등급짜리가 있는데 컴퓨터 과학과랑 휴먼지능정보공학과에 둘 다 만약 썼다면 어디가 더 합격률이 높아질까요? 미세하게나마 보는 인재상은 다를지라도 상명대학교에 합격할 정도의 생기부라면 저는 휴먼지능공학과가 합격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태까지 준비를 했지만 준비 안 한 것 같은 학과들도 여럿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과 준비했다고 하지만 경영으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생활기록부도 있을 테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의 늪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학부모님들 솔직히 상대적으로 편안하시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과 더 찾아보시면 더 좋은 학과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판단의 기준은 제가 아닌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효율적으로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설령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종합전형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르다면 어디로 학과를 돌려야 할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학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유승 대표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